어선의 침몰 원인 그리고 실종된 선원들의 생사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관련 내용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네, 정운채 전 해군 해난구조대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금 금성호가 침몰한 지 한 13시간 반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날이 어두워졌는데요. 이 실종자 수색 구조 작업 야간에도 가능한 겁니까? 물론 야간에도 가능합니다. 다만 주간보다는 훨씬 제한적이고 어려운 점이 많겠지만은 이런 국가적인 전환에서는 어렵다고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한적이지만은 가능은 합니다. 예, 지금 선원 12명의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태인데요. 선체 내부 그리고 해상 어디에 있을 것으로 추정하십니까?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 경험으로 비추어 보면은 이런 경우에는 선체 내에 있거나 혹은 그 사고 현장 수신 그 해저에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당시에 사고 당시 2명 어선 내부에 있었고 나머지 대부분 갑판에서 어획물을 옮기는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 만큼 보통 선원들이 이 조업 중에는 구명조끼를 입지 않는다면서요. 이렇다 보니까 수색과 구조가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구명조끼라는 것은 그 피구조자 입장에서는 생명줄에 해당되는 것이고 구조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구명조끼를 입고 있으면 훨씬 식별이 쉽고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 구명조끼라는 것을 어떤 일방적으로 강요를 하기보다는 물론 작업에 따라서 상황이 다르겠지만은 꼭 입어야 될 것 그리고 또 입어도 입지 않아도 괜찮은 경우 이런 것을 좀 더 세분화해서 구명조끼에 대한 운영 지침을 좀 확실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지금 어선 침몰이 있을 때마다 언급되는 것이 선체 내부에 공기가 있는 공간, 이른바 에어포켓인데요. 이번에 선박 규모로 봤을 때 에어포켓 실제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요? 우리 항상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에어포켓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예. 사실 에어포켓이 생길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작은 어선이 갑자기 180도로 전복해서 배 바닥이 하늘 향해 있고 배가 아직 침몰 안 했을 때 그 배 속에 공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에어포켓이 생길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경우는 수심이 얕은데 배가 전복됐을 때 배 구조물에서 아직 배가 바닥까지 깔아앉지 않고 배 선체가 수면 위에 떠 있을 때 그럴 경우에만 에어포켓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배가 완전히 침몰했을 때는 에어포켓이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네. 지금 수온이 한 22도 정도라고 알고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실종자 생존 가능 시간을 몇 시간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을 딱 잘라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교리상으로 보면 20시간 내외가 될 것 같은데 그것은 개인 사정이나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 제가 판단할 때는 한 20시간 전후로 봤을 때 지금이 바로 그 생존 가능성의 임계점에 도달하지 않았나 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사고가 발생한 지 한 14시간 정도 됐는데 자, 걱정입니다. 금성호는 지금 완전히 침몰해서 가라앉았다고 해경이 밝힌 상태고요. 지금 사고 해역의 수심이 80에서 90m, 바람은 초속 4에서 6m, 파고나 1m 정도라고 하는데 수색하는데 날씨의 영향은 어느 정도 받겠습니까? 그 수색하는데 날씨의 영향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수상에서 수색하는 데는 바람이라든가 파도라든가 이런 것이 영향을 받고 수중 구조는 제일 중요한 것이 수심입니다. 예. 수심이 방금 말씀하셨을 때 80m가 넘으면은 거기에 수색할 수 있는 인원이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곤란하지만은 지금 대한민국에는 그 정도 수심에서 감수를 하고 구조의 가능성을 보일 수 있는 것은 SSV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심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런 수심에서 구조를 하고 수색을 하는 것은 아주 고난이도의 중과업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대단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예. 그래서 거의 방송에서는 인양을 한다면 쉽게 말씀을 하지만은 실제 구조하는 사람 입장에 봤을 때는 고난이도의 잠수 기법을 쓰면서 거기 가서 그 인양하기 위해서는 와이어를 그리고 이런 중작업을 또 해야 됩니다. 더더군다나 그 배는 지금 어망이나 이런 것이 산재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조사의 생명도 위험한 아주 어려운 작업이 예상됩니다. 네, 지금 제주도에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네, 그렇습니다. 현장에 가보셨는지요?
현장은 제가 못 가봤습니다. 네, 그 제주 비양도 북서쪽에 24km 이상에서 지금 사고가 났는데 이 지역은 보통 어떤 지역입니까? 사고가 자주 일어납니까? 예,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기는 그쪽에서 종종 사고가 난 걸로 내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방송 들어본 바에 의하면 제가 직접 확인을 안 해봤지만 그 주변에 해류라든가 혹은 암초라든가 이런 위험 요소도 많은데 이번 사건은 그것하고는 좀 관계가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사고 원인도 지금 조사가 이루어져야겠습니다만은 침몰한 금송호는 고등어잡이 선단의 운반선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당시에 본선으로 불리는 배에서 어획물을 옮겨 싣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런 사고가 해상에서 자주 일어납니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공양합인가 몇 년 전에 이와 비슷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어망 작업을 하다가 어망이 꽉 무게가 있어서 한쪽에 쏠려서 전복한 사고가 있었어요. 예. 저도 지금 이번 사고는 딱 두 가지로 구별될 수가 있습니다. 선체 자체에 문제가 있어 침수가 돼서 배가 침몰을 했는지 아니면은 어떻게 중작업, 과부하가 걸려서 배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면서 복원력을 상실했는지 이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 후자의 경우 다시 말하면 중작업을 하면서 그 물속에 있는 어망 정확한 무게도 모르면서 이동 작업을 하다가 의외로 무거운 하중이 걸려서 순간적으로 기울어지지 않았냐, 복원력을 상실했지 않았느냐 저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적으로 인한 침몰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높게 보시는 겁니까? 이건 단순한 과적이라고 보기보다는 어떤 무게가 순간적으로 한쪽에 치우쳤을 때 그때 복원력이 상실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작업하는 과정에서 중량을 한쪽으로 옮기면서 그 옮기는 쪽이 갑자기 기울어지면서 전복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네. 예. 최근 날씨가 좋지 못했기 때문에 조업을 못하면서 사고 당시에 어획량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지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방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건 일맥상통한 말입니다. 그만큼 물속에 있는 엄청난 그 어획량하고 그물하고 이런 것들이 엉켜있는데 그것을 세심하게 판단해서 어떻게 이동해야 될까 과학적인 판단을 못하고 그냥 대충 옮기다 보니까 생각지 못한 무게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실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실제로 이 선원들의 증언에 따르면은 어획물 1차 하역을 끝내고 다른 운반선이 오기 전에 그물을 들어올리다가 배가 넘어갔다고 하거든요. 지금 대장님 말씀하신 그런 해석과도 지금 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다른 어선이라든지 그 해상에서 조업 작업을 하는 다른 배에게 시사하는 점도 있는 것 같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자, 혹시 보통 그 조업 방법이 6척이 하나의 선단을 이뤄가지고 선망업이 이루어진다고 하던데 근처에 있던 많은 배들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구조를 많이 못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내가 전반기에 했던 말하고 통일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현장에 있던 작업자들 증언을 들어보면 거의 많은 사람들이 다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랬는데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은 25명이 갑판에 있다가 갑자기 넘어졌다면은 왜 12명만 구조를 했을까 하는 문제예요. 그것은 뭐냐? 예를 들면은 구조된 사람은 물 위에 떠 있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수영을 할 줄 알거나 다른 구조물에 의해서 자기 몸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두운 밤에 갑자기 심각하게 수영도 못한다면 바로 익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자리에 물 밑에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못 찾는 거죠. 예.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예. 지금 현장에서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는 구조대원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작전은 일반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보통 잠수사들, 일반 잠수사들이 접근 자체가 불가능한 수심입니다. 물 밑에는, 물 위에는 물론 함정이나 어선이나 모든 세력이 동원돼서 하겠지만 물 밑에서 일어나는 작업은 할 수 있는 세력이 제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고난이도의 잠수 기술과 또 숙달된 구조사들에만 할 수 있는 작전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단히 위험하다. 물론 우리 언론이나 국민들을 위해서 쉽게 인양한다, 쉽게 수색한다고 말은 하지만은 실제 구조하는 사람 입장에 봤을 때는 고난이도의 잠수 기법에다가 게다가 중작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코 만만한 작업이 아니다. 쉬운 작업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시빨리 구조를 마쳤으면 좋겠고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침몰 원인에 대한 해경 수사가 본격화될 텐데 어떤 부분에 주력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고의 원인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사고 원인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어떤 하중이 갑자기 실림으로써 보건력을 상실해서 전복됐을 가능성, 그 경우가 하나 있고 또 한 가지 경우는 선체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뭐 노후돼서 침수가 있었다든가 아니면 옆에서 외래에 의해서 뭐 파손이 됐다든가 아니면 자초에서 사고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외래에서 일어난 사건일 가능성보다 제가 생각할 때는 보건력 상실, 그러니까 하중이 갑자기 이동으로 인한 보건력 상실로 보는데 이 두 가지 원인을 놓고 조사를 하면은 답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새벽 제주도 인근 바다에서 어선이 침몰한 사고가 있었는데요. 관련해서 정운채 전 해군 해난구조대장의 설명 들었습니다. 대장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